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정은길입니다. 2013학년도 수시 발표가 지난 8일 완료됐죠. 이로써 최초의 합격자 등록도 오늘로 완료가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17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대학별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고요. 추가 등록 기간은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네요. 미등록 충원을 기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등록 일정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미등록 충원 일정이 모두 끝나면 바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입시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이 시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청원여고 교사이신 박문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정확한 분석과 조언으로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지원 전략을 세워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일산 대진고 혁신연구부장인 서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숭이여고 진학지도부 교사로 계신 정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 시간은요, 케이블 TV,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다음 주로 다가가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최고의 진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를 만나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네, 많이 고민이 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신소재학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지금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지 고민이고요. 네. 또 대학과 학과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우리 어머니의 상담,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상담 자료를 받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어 4.6, 영어 4.1, 수학 5.3, 과학 4.3, 평균 4.5고요. 수능 성적은 언어 100분이 96에 1등급, 수리가 84에 3, 외국어 70에 4, 화학 원이 96에 1등급, 지구과학 원이 90에 2등급입니다. 네, 희망대학은요? 네, 희망대학을 보면 1지망은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신소재 화공시스템, 2지망은 건국대 인터넷 미디어공학, 3지망은 인하대 신소재공학, 수학통계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신소재공학이나 도시공학 쪽으로 학과 진로가 비교적 뚜렷한 편인데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상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부터 분석해 주시죠. 예, 우선 동점자 평균과 유불리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그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언어 125, 수리 121, 외국어 112, 탐구 128, 합 지금 486점인데 486점 학생의 평균 점수로 보면 언어가 120, 그러니까 언어에서 우리 학생 5점 유리하고요. 수학은 4점 유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외국어가 약 한 12점 정도가 좀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도 유리한 편이니까 지금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 외국어를 뺀 그런 전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백분위를 또 보면 백분위가 우리 학생이 지금 언어 96, 수리가 84, 외국어 70, 탐구가 93, 합계 343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343점의 지금 평균 점수를 보면 언어는 8점이 유리하고요. 굉장히 많이 유리하죠. 수리는 지금 플러스 2점. 아까도 표준 점수에도 나타났지만 특히나 이 백분위에서 지금 마이너스 17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가 굉장히 취약한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언어나 탐구, 수리가의 반영 비율이 좀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 그 다음 외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네. 그런 대학이 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자연과정이라도 충분히 외국어 성적 때문에 아마 정시 전략을 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영역별로 조합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유불리가 좀 달라질까요? 그렇죠. 영역별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언수해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다 보니까 수해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수해탐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학생이 표준 점수가 486인데 백분위가 343점이에요. 그러면 표준 점수 486점의 평균이 백분위 328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은 동일한 표준 점수에서 백분위가 훨씬 지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유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해탐도 마찬가지로 361에 지금 백분위가 247이니까 지금 동일한 표준 점수 하에서 백분위를 보면 239보다 훨씬 높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해탐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유리합니다. 종합해 보면 따라서 우리 학생은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해탐보다는 언수해탐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3개 영역을 한다면 언수해탐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어가 빠지는 그러한 전형에 지원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별 조합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상담을 신청한 어머니께서 학과와 대학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도 덧붙여 주셨는데 서상원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이제 학과 중심으로 하느냐, 대학 중심으로 하느냐 참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은 결국 본인이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선택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다면 그 방향에 맞게 전공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공만 고집하다 보면 학교 레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전공을 유사 전공으로 좀 바꾸어서 조금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조금 낮은 쪽으로 유도하면서 대학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만 보고 학과가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소위 말해서 우리 최고의 학부라는 뭐 S 그런 대학에서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 성적을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백분위에 약 한 83, 그러니까 상위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점수대는 은근히 또 많은 학생이 좀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경쟁률이 치열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때는 꼭 자기의 가고 싶은 대학 이런 것만 좀 너무 고집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에 맞는 대학 한 2군데 정도는 그래도 좀 합격 가능한 정도로 가고 하나 정도는 약간 좀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적성을 좀 고려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지원 전략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홍익대, 건국대로 인하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하고 합격 가능성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홍익대, 인하대, 건국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대학들이 다 분할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합격이 가능한 쪽을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 홍익대를 좀 보시면요. 화면을 좀 보시죠. 홍익대 가군에서 지금 건설도시공학하고 신소재 화공 시스템을 이제 희망했는데 여기는 학생부 20에 수능 80이에요. 근데 수탐 플러스 언해택일인데 지금 언수 외탐이 이제 반영 비율이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분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정 점수, 우리가 이제 배치 점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은 273인데 비해서 건설도시공학 한 264, 신소재 화공 시스템이 271, 추정 점수에서도 좀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백분위 반영하는 쪽이 우리 학생은 상당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홍익대는 지원했을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군을 좀 보시면요. 지금 건국대 인터넷 미디어 공학하고 인하대를 제가 이제 봤는데 지금 건국대 인터넷 미디어는 나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긴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외국어에 우리 학생이 좀 취약점인데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또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추정 점수상으로도 약 한 12점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향 지원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인하대 가군하고 나군을 지금 제가 비교를 했는데 홍익대가 지금 사실은 가군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하대는 가군을 쓰지 않고 나군으로 좀 빼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인하대 나군은 지금 우선 선발을 하고 있어요. 50%를. 그래서 지금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생의 지금 점수는 지금 486인데 501이고 그 다음에 지금 수학 통계학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 점수에 약 10점 정도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건국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불안정한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다군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군에서 홍익대는 적정하다고 보고 나군의 인하대나 또는 건국대를 쓴다면 거기가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군은 조금 안전하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다군은 그 안전지원으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제가 지금 명지대를 지금 한번 찾아봤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분위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100%에다가 지금 추정 점수 자체가 우리 학생이 지금 343점인데 네. 명지대가 지금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319 정도니까 점수도 굉장히 좀 넉넉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군에서 홍대를 쓰고 나군의 건국대나 인하대를 쓴다면은 다군은 좀 명지대 수준으로 좀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은 가군에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홍대를 쓸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다군에서도 이렇게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좀 합격이 가능한 대학 또는 희망하지 않더라도 합격이 가능한 대학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군별로 이제 조합을 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의 점수를 쭉 찾아보니까요. 지금 나군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이 사실 서울과기대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가 이제 백분위 반영하고 점수상으로도 조금의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 나노 신소재공학도 마찬가지고 한양대 에리카 응용수학 같은 경우에도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건국대나 인하대를 포기하고 이러한 대학을 쓴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군은 조금 다시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군의 홍대 같은 경우에 다군도 있으니까 그 정도 높여도 되고요. 또 그러한 대학 말고도 이제 다군에 쓸 수 있는데 안정권으로 보이는 대학이 단국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인천대 또는 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쪽이 지금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잘 들었고요. 네. 지금 탐구 영역, 이제 이거는 그냥 지금 상담 받았던 거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궁금한 거를 계산을 해보겠다고 하면 탐구 영역 환산법 같은 거, 그다음에 상향 지원 시에 상향 지원을 하게 되면 점수차를 어느 정도 두고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네. 네. 지금 좀 중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표준 플러스 100분이잖아요. 이제 탐구 자체가 이제 100분위를 많이 반영하는데 보정 접수를 해서 대학별로 이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입시 기관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교사 집단이나 교육청에서 이제 각종 자료를 분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적정 점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 뭐 상향이라면 매우 높은 건 다 상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단지 학과 학교에 따라서 1, 2점도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5점, 10점도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학교 수준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우리 학생의 수리 영역의 강점을 잘 살려서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니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저희가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잘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태은교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활용 지표로는 100분위가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유리한 조합으로는 언수 외탐에서 택 3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하고요. 나군에는 건국대 인터넷미디어공학부, 그리고 인하대 신소재공학부를 상향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명지대 수학과를 안전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정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아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이제 정시로 인서울에 있는 여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가 적정선인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여대를 희망한다는 우리 학생의 상담과 분석은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히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지금 전학년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국어가 2.48, 영어가 1.15, 수학이 2.83, 사회가 2.59 등급이고요. 국영수사 평균 등급은 2.28입니다. 이번 수능은요. 언어가 표준 점수가 119 나왔네요. 100분위는 82% 나왔고요. 수리는 109에 65%. 외국어를 잘 봤습니다. 139에 99% 1등급 나왔고요. 사회문화가 92%, 근현대사가 77%,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영어 과목이 우수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대학이라고 이제 말씀했던 것은 여대인데요.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모두 이제 영어 관련 학과를 희망을 하셨고요.
한국외대의 나진과가 어떻겠냐 이런 것도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네.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훈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어떻게 분석해 보셨나요? 학생의 성적이 그 학년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학년 때는 이제 2.53, 그 2학년 때 2.48, 3학년 때 1.71. 학년이 오를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아주 성실한 학생인데요. 네. 특히 이제 영어의 내신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수능 점수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수능은 지금 언수외탐 그 상위 누적 100분위가요. 표준 점수 합산으로 해봤을 때는 한 14.9%. 네. 그리고 100분위를 합산해가지고 누적했을 때는 한 17.6% 정도 됩니다. 이걸 다시 표준과 백분위로 나눠서 영역별 조합으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예, 화면 네. 보셔주시죠. 예, 수능 영역별 조합을 보면요, 이제 유리한 조합은 표준 점수든 백분위든 이제 언해탐입니다. 뭐 좀 더 분석해 보면은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요. 네. 현재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대개 여대들은 거의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합은 그 백분위 언해탐이 유리한 조합이고요. 반면에 이제 불리한 조합은 학생이 지금 수리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리 영역이 반영이 되는 순간 상당히 불리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 영역이 빠지는 것이 유리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수리 성적이 낮기 때문에 그 어떤 백분이든 표준 점수든 언해탐 조합이 가장 유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언해탐은 지금 학생도 희망하고 있는 게 여대입니다. 그러면 여대를 포함해서 지원 전략을 짠다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서 짜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앞서서 살펴봤지만은 내신 수능 모두 이 학생은 그 외국어 영역이 상당히 뛰어난 강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리가 상당히 이제 약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아마 그 점수가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보다 수리가 낮아지면서 수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고배를 마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외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수리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학생이 여대를 진학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 여대들이 대개 외국어 반영 비율이 높고 수리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여대 진학이 원래 꿈이었나요? 아니, 반수나 재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대에 네. 가서 공부를 하면 이제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여대로 조건을 정한 게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희망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들의 합격 가능성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현재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한국외대는 이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한국외대 이렇게 한 4개 정도 대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군에 있는 성신여대와 덕성여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신여대 영어 영문학과 보시면요. 백분위를 반영하고요. 언어 외국어는 이제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수탐은 택 1입니다. 그래서 언어 외국어는 40%씩 수리나 탐구 중에 둘 중에 하나 유리한 과목 20% 반영을 하고요. 배치점은 271점입니다. 그런데 학생 성적을 이 비율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면은 267.9가 나오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3.1%가 빠집니다. 네. 그래서 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이 성신여대가 작년에 그 정시 모집에 비해서 올해 그 정시 모집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시 충원을 지금 충분히 지금 성신여대 하고 있거든요. 네. 성신여대가 이번에 예비 번호를 수시에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충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작년에 영문과가 35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밝힌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0여 명 가까이 줄어든 인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성신여대 영어 영문과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덕성여대 영어영문과는 지금 학생의 점수가 화면 보다시피 지금 5.1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덕성여대 영어영문과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나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계속해서 나군을 보면요. 나군에는 이제 동덕여대 영어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를 하나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면요. 동덕여대 영어과는, 역시 이제 언어하고 수리를 택해서 반영을 하고, 외탐 언수인데요. 고르게 33.3%씩 반영을 합니다. 거기다가, 동덕여대의 경우 언어 가산점이 3%, 그 다음에 외국어 가산점이 5%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의 배치 점수는 동덕여대 영어과의 배치 점수는 263점이지만 학생 성적은 무려 이제 272.9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된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어대 경우에 이제 외대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 이란어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표준 점수하고 이제 탐구는 100분위를 반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리의 그 표준 점수가 이제 많이 낮다 보니까 합산을 해봤을 때 배치점 515점에 학생의 점수는 496.4, 마이너스 18.6포인트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또 역시 이 학과도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분석에 따른다면 동덕여대와 덕성여대는 지원해볼만 하지만 성춘여대와 한국외대는 좀 거리가 있다. 특히나 한국외대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러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아니고요. 이제 학과를 좀 고려해서 가나닥으로 나눠서 이제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군에서는요, 성신여대 영문과가 어렵다면은 한번 성신여대 동문과를 한번 생각했으면 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반영 지표는 100분이고요. 반영 배치 점수는 262, 학생의 성적은 267.9, 그래서 5.9포인트 학생의 점수가 높기 때문에 네. 성신여대 동문과 정도면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가군에서는요. 나군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나군에서는 이제 서울여대를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이제 서울여대도 이제 성신여대하고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 대학인데, 서울여대 영문과의 경우에 서울여대는 이제 나군에서 4개 영역을 모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영문과의 경우에 지금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서울여대에서 영어 점수가 이 학생이 높으니까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영어과에서는 조금 어려운 네. 마이너스 5.2%, 2포인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여대에서도 역시 동문과는 언수회탐 이렇게 반영했을 때 배치 점수 330점, 학생의 점수 336.8, 그래서 6.8포인트 앞서기 때문에 여기는 적정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군은 어떻습니까? 다군에서는요. 다군은 이제 물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동덕여대가 있어요. 동덕여대 네.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했던 거하고 일치하니까 일단 빼고요. 학생이 원했던 외대를 한번 분석을 했더니 외대 서울 캠퍼스보다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 쪽에 몇 개 학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그 영어 통번역 학과는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치점이 509점, 그리고 학생의 점수는 496.4, 그래서 마이너스 12.6. 따라서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영어 통번역은 다소 좀 어렵고요. 반면에 독일어 통번역은 학생의 점수와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다군의 또 전형의 특징상 또 추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적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양 쪽에는 뭐 여기 루마니아 학과를 댔지만은 이제 이거 말고도 소위 이제 동구권 관련된 언어학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학생 점수가 한 11.4포인트 앞서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제가 재수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내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제가 영어 쪽이나 다른 외국어 쪽에 스펙이 많은 쪽인데, 이 내신으로 다음 연도에 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대학이 적정 수준일지 살짝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뭐 지금
성적이 내신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여러 가지 스펙이 많다고 한다면은 입학 사정관제를 내년에 이제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논술이나 이제 정시 쪽을 대비하는 것은 내년에 바뀌는 입시 제도가 하도 복잡해서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입학 사정관제를 노리면서 이제 2학기 때 준비를 한다면은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입학을 권하시는 거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박문순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재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외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수리 반영 비율이 낮거나 수리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리한 조합으로는요,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든 100분이든 원예탐이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성신여대 도고동문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나군에는 서울여대 도고동문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다군에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독일어 통번역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풍부한 음색의 멜로디로 감성을 자극하는 예비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 실기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오늘의 공식 노트 주인공. 안녕하세요. 생명대학교 피아노과 황아름입니다. 요즘 한참 실기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저도 작년 이맘때쯤 실기 연습하느라 분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실기 준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아름 양의 피아노 실기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실기를 준비하던 아름 양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자신이 연주하게 될 곡의 탄생 비화와 작곡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었다는데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곡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곡을 썼는지 알고 작곡가 본연의 의도대로 곡의 느낌을 살리고자 애썼어요. 그래서 저는 연주곡이 정해지면 CD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먼저 했어요. 곡에 대한 배경 정보를 학습하고 난 후에 사전을 보듯이 꼼꼼하게 악보를 읽었다고 합니다. 연주할 때는 정확하게 음을 치려고 노력했다는데요. 방금은 원래 속도로 친 거고요. 이거를 천천히 쳐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빨리 움직이는 부분은 손가락이 음을 제대로 안 짚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꾹꾹 눌러서 연습을 해요. 아름 양의 또 다른 피아노 실기 노하우, 반주하기라는데요. 반주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라는 아름 양. 덕분에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이 치는 개별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리도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피아노 됐다가 점점 크레센도 됐다 디크레센도 하는 걸로 우리 원래 했던 대로 다시 해볼게. 알겠어. 저는 성악 반주를 많이 해봤어요. 피아노는 줄을 쳐서 소리가 나는 악기여서 소리가 잘 끊기는 반면에 성악은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가 잘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에 맞춰서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래하듯이 치는 방법을 익히게 됐어요. 평소 무대 공포증 때문에 무척 고민했었다고 말하는 아름 양. 실기시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실전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객을 앞에 두고 신발을 신은 채 연습했다고 합니다. 실전과 유사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페달을 밟을 때 양말을 신고 밟지만 시험 때는 신발을 신잖아요. 그럴 때 굽이 있는 신발의 경우 미끄러진다거나 하는 변수가 있어서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연주를 녹음해 들으면서 실수한 부분을 확인하고 눈앞에 피아노가 있는 것처럼 항상 연습했다는 아름 양. 덕분에 상명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데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지만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끝까지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다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작곡가의 마음을 읽어내고 성악가의 의도를 헤아려서 원곡에 충실하고 정직한 멜로디를 만들어낸 건반 위의 발레리나. 예비 피아니스트 황아름 양의 공식 노트였습니다. 황아름 양의 피아노 실기 노하우 하나. 곡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기. 둘. 건반을 천천히 쳐서 정확한 익히기. 셋. 노래 반주해보기. 넷. 관객을 앞에 두고 신발을 신은 채 실전처럼 연습하기.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보다 상세한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시작해 볼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졸업생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사실 작곡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학 입시는 음악과 관련이 없는 과로 진학을 하고 차후에 대학원을 음악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제 성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을 우선 보면요. 국어 3.1, 수학 6.4, 영어 5.4, 과학 3.8, 평균 4.8이고요. 수능 성적은 언어가 100분이 82에 3, 수리가 74에 4, 외국어 71에 4, 생물 원이 24에 6, 화학 2가 71에 4. 지금 언어만 3등급이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4등급선이고요. 과탐 간에 지금 격차가 매우 벌어져 있는 그런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시희망대학은요? 네,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은 광운대를 희망하고 있고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등 수도권 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작곡 공부를 하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이 졸업 연도가 좀 있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아무래도 비교 내신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서상훈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수능 성적을 동점자 평균과 비교해가지고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우선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학생 점수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이제 언어 119, 수학 115, 외국어 113, 탐구 99, 합이 지금 단순 합이 446이고요. 446점인 학생의 그 평균 점수로 보면 지금 언어는 우리 학생이 6점이 유리하고요. 수학이 7점. 그 다음 외국어가 3점 유리한데 탐구가 지금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지금 탐구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언어 82, 수리가 지금 74, 외국어 71. 마찬가지로 탐구가 지금 48이란 말이죠. 그래서 합계 이제 275점인데 그 평균 점수대하고 비교해보면 언어가 지금 7점, 수학이 좀 100분위 기준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외국어는 3인데 탐구가 더더욱 지금 불리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은 이제 이번 정시 전략을 짤 때 탐구를 조금 가리는, 좀 탐구를 보완한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은 이제 영역을 조합해서 따져본다면 유불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우리 학생도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 언수회탐하고 이제 수회탐을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하면요. 지금 화면을 좀 잠깐 보면 지금 우리 학생의 평균 점수는 언수회탐 446인데 100분위가 275점. 그런데 이제 446점인 학생의 100분위 평균이 257이니까 상당히 지금 100분위가 지금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수혜탐도 마찬가지로 327에 지금 193점인데 지금 327점의 평균이 188이니까 마찬가지로 수혜탐도 100분위가 표준 점수보다 좀 유리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그 맨 처음에 성적 분석에서 봤겠지만 과탐의 그 과목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과목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탐구 한 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분위를 활용하고 언수 외탐 중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 이런 조언이신데요. 지원 전략을 짤 때 어떤 점에 좀 더 유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사전에 우리 학생의 상담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진로는 좀 명확해요. 그래서 네. 그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지금 대학에 지나가려는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음악 관련 대학원 가는 게 이제 목표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멀리는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비교적 이제 목표는 좀 뚜렷하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지금 삼수인 것 같아요. 삼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점수가 인서울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좀 모자란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삼수라는 거하고 점수가 낮은 걸로 보면 인서울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지리적 좀 지역을 좀 넓혀서 조금 수도권까지 좀 넓혀야 하는 그런 선택의 폭이 좀 좁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학생의 지금 점수를 100분위 보니까 한 56, 그러니까 상위 한 4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44%는 정규부포상으로도 이제 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인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반드시 올해는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욕심을 조금 내리는 차원에서라도 합격 위주의 이제 대학을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소신 지원 하나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 학생이 위치하고 있는 성적대가 아주 두터운 데 있으니까 경쟁률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역의 폭도 조금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과는 정하지 않은 상태로 광운대하고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 어떤 정도 될까요? 우선 우리 학생이 지금 광운대하고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를 지금 학과는 이제 지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 두 대학의 이제 낮은 과를 중심으로 해서 합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살펴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언수회탐에 지금 보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측면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거기다가 이제 수리 가를 받기 때문에 가산점 10%까지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생의 접수상으로서는 지금 광운대 같은 경우는 무려 36점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원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군의 이 가천대 이제 글로벌 캠퍼스 토목 환경 여기도 이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정 점수가 지금 거의 38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리 가하고 과탐이 이제 가산점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무리한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중하위권 학과를 살펴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어느 대학들을 우선 좋을까요? 가군서부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군에 네. 지금 성결대하고 대진대를 뽑았는데요. 우리 성결대를 우선 보면 지금 우리 학생의 추정 점수가 좀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반영하는 게 유리한 데다가 또 수리가에 지금 가산점까지 받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진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금 추정 점수가 좀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나 과탐에 이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가군에는 성결대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대진대는 적정하기를 보이고요. 나군을 보시면요. 지금 한국산업기술대에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전공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이 음악 관련적이라 하는데 지금 지표상으로 점수상으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네. 지금 233인데 우리 학생 점수 227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장점이 있는 것이 아까 그 과탐이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여기 과탐이 빠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탐이 빠지고 수리가에 지금 가산점까지 받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합격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나군에 이제 대진대도 있는데 그거는 가군과 같으니까요.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다군을 우선 가면
지금 성공회대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금 추정 점수상으로도 충분히 유리하고 여기는 지금 수탄 플러스 언의 택일인데 지금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가하고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정 점수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아니요. 궁금한 건 없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네, 이현수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활용지표로는 100분위가 유리하겠고요. 탐구 과목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서는 언수회탐의 택3 전형을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는 2과목보다는 1과목을 반영한 대학이 유리하겠습니다. 정시에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대진대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를 추천하고요. 나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대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성공회대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의 이 성적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신은 좋은데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정지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 지역 대학에서 내신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아주 많지는 않고요. 네. 중위권 대학 중에 일부가 있는데요. 학생부 1에서 5등급 간의 점수차가 큰 대학을 살펴보면은요.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명지대, 세종대, 한성대 등이 있는데 그 네. 가운데 단국대가 좀 점수 차이가 좀 제일 큰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서상훈 선생님께도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재수생이나 삼수생의 경우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좀 필요할 텐데 신설학과에 지원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신설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낮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설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다 이렇게 평가할 뿐이지 신설학과를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면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들어가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원서 접수에 대비해서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께 정시 집중 상담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 서상훈 선생님 그리고 정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